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.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크레임 처리 2편 감정 크레임 처리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에 비해서 2차 사고가 교통사고가 4배, 즉 사망자가 4배가 높다는 사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교통사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용실의 크레임도 1차 크레임보다 2차 크레임에 대한 심각성은 대단합니다. 즉 본질, 시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객과의 감정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리 과정을 잘 보고 핵심적인 메커니즘,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크레임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분의 원장님이 전화가 옵니다. 오늘의 사례입니다. 한 원장님이 전화가 옵니다. 교수님 도와주세요. 교수님 도와주세요. 뭔 일인데요? 제 미용실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카페, 여러분 아시죠?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카페가 있습니다. 그 카페에 억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뒤에 댓글이 19개나 붙은 겁니다. 저도 억울합니다. 저도 당했습니다. 내용인즉 단지에 있는 새댁이 그 미용실에 클리닝 매직을 하러 온 겁니다. 그래서 클리닝 매직을 했는데 머리가 탔다고 느낀 거죠. 그래서 그 고객이 며칠 후에 미용실을 방문해서 원장님한테 그럽니다. 원장님, 클리닉까지 했는데 머리가 왜 그렇죠? 원래 상해 왔었어요. 그래서 그게 많이 복구가 된 거예요. 클리닉 하시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. 그 정도만 좋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새댁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. 이게 좋아진 거라고요? 돈을 추가로 들여서 했는데 이게 좋아진 거라고요? 따진 겁니다. 이때 원장님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. 고객님, 지금 미용실마다 다니면서 트집 잡아서 돈 뜯어내는 사람이에요? 이렇게 던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새댁이 이때 막 쇼크를 받은 거예요. 자기 가치관, 인생에 대한 거잖아요. 돈 때문에 네가 상습범이냐 이렇게 인신공격을 받은 겁니다. 고객은 억울했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카페에 글을 올린 겁니다. 제목이 억울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 글을 안 올렸지만 이 미용실에 와서 불만이 있던 19명이 동조 댓글을 저도 억울합니다 단 겁니다. 이건 단지에 소문을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. 그걸 보고 원장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저 좀 도와주세요.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고객과 통화하기에 이릅니다. 고객님, 안녕하세요. 이 미용실 아시죠? 너무 많이 속상하셨죠? 저는 그 미용실을 경영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해주는 사람입니다.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하고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고객님이 속상하신 겁니다.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고 제가 이렇게 던졌어요. 고객님, 혹시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주소 주시면 제가 매직기하고 클리닉 제품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주소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. 이 고객의 답변입니다. 됐습니다. 아닙니다. 안 갔습니다. 그럼 왜? 감정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관리 책임자로 있는데 이런 걸 처리 못해서 고객님 마음 상해해서 죄송합니다. 고객님 죄송합니다. 말도 없이 끊습니다.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일부러 제가 시간을 가진 거예요. 왜? 그분이 마음이 누그러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. 그리고 다다음날 전화를 다시 드립니다. 오후에. 고객님, 마음은 좀 풀리셨는지 제가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.
저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속상했을 거고, 저라도 고객님처럼 똑같이 했을 겁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런 부분을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. 고객님이 침묵이 흐릅니다. 그러고 말합니다. 카페 글 저녁에 내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카페 글을 내려달라는 소리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얼마나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. 왜? 그러면 고객은 더 반감. 왜? 저게 분명히 카페 글 내려달라고 전화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저는 계속 고객의 마음만 보듬었습니다. 속상하시죠? 저라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 속상했을 겁니다. 평생을 착하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파렴치한 사람으로 물린 거잖아요. 물론 미용실 원장님들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아주 예민합니다. 근데 그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. 그때 참고 고객의 마음을 더듬고 상담을 하고,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고객 클레임의 90%, 95%는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. 아, 그러셨네요. 이거 제가 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. 이때 실제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. 쟤는 잘못한 거 없는데, 이 논쟁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. 아, 고객님, 그러셨군요. 요건 요런 부분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고객님이 충분히 이해 안 하시면 제가 한 번 정도 케어해 드리겠습니다. 요런 건 고객님이 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고객을 설득하거나 고객을 마음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절대로 2차 클레임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저녁에 카페 글이 내려간 걸 확인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. 고객님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잘 하겠습니다. 이때 뜻밖의 말이 들립니다. 고객님, 아니에요. 죄송해요. 괜히 힘들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. 내 마음이 누그러졌고 놨다는 얘기죠. 이것은 단지 클레임 처리뿐만 아니라 한 명의 고객, 즉 한 사람의 아픈 가슴을 풀어줬다는 데도 의미가 있었습니다. 클레임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. 물론 제가 직접 당사자 일은 아니지만 그 원장님을 도와줘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자, 여러분, 감정으로 전이되는 2차 클레임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2차 클레임을 조정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매장에 소문을 잘 낼 수 있습니다. 소문이 잘못 나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10명의 좋은 고객보다 1명의 클레임 고객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이 클레임 처리, 감정 클레임 처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교훈을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. 자, 오늘도 키움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